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김상무 중국 이야기,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이번에는 중국 사천성 스촨을 소개합니다. 제가 중국에 2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사천성 지역은 업무 출장, 가족 여행, 개인 여행 등으로 여러 번 가보았네요.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아 저의 인생 추억으로 정리해보고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천성은 중국의 중앙에 있으며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면적은 약 57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6배 정도 크고 인구는 8,500만 명 정도 됩니다. 성의 대표 도시는 성도, 중국말로 청두입니다. 사천 이름은 넉사자에 내천자를 쓰는데 4개의 하천이 흘러 붙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고 지역이 1개, 2개 확대되면서 양천, 2개의 천이죠. 그리고 3천을 거쳐 사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하 문명과는 다른 갈래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인 사천 문명이 기원전에 있었는데 대량의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고 청동상의 얼굴에 씌우던 황금 가면이 유명합니다. 또한 삼국지에서 221년 유비가 이곳에 촉한을 세운 역사로 유명하고 관련 유적지가 많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4에서 19도로 연중 따뜻하고 강수량은 900에서 1200mm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정말 많은 곳이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청두 시내, 도강은, 낙산대불, 어메이산, 판다공원 등을 소개합니다. 청두 시내입니다. 먼저 무후사입니다. 제갈공명의 호가 무의인데 무후사는 제갈공명을 모시던 사당입니다. 후에 유비도 같이 모시게 되었죠. 제갈공명뿐만 아니라 유비의 무덤과 도원결의, 출사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사표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업소고장이라고 적힌 대업을 이어 크게 발전시켰다는 뜻으로 유비의 사당입니다. 유비의 사당을 지나서 명주우주라 적힌 이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린다는 뜻으로 당나라 두보가 한 구절 적었다 하며 제갈량 아들 손자를 모셔놓은 제갈량의 사당을 지납니다. 한소열지묘라는 유비의 묘가 나오는데 두 분의 부인과 합장하였습니다. 금리 거리입니다. 무사를 나오면 바로 금리라는 거리로 들었습니다. 금리는 삼국시대 위, 촉, 오, 삼국의 옛거리 모습을 재현해 만들어 놓은 전통거리로 옛 모습도 볼 수 있으나 관광객을 위해 매우 상업화되었습니다. 금리 거리는 중국말로 진리라고 하는데 많은 먹거리가 있고 관광객을 위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먹거리는担担面, 사천의 대표 국수죠. 이와 같은 간식거리가 많습니다. 관자이 시향지는 금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동으로 보시면 되고 신서유기를 촬영한 바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때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발전한 골목지역으로 청나라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관은 넓다, 자이는 좁다, 시향지는 거리란 뜻으로 넓고 좁은 거리 두 개가 연결된 골목지역입니다. 구분한다면 넓은 관 시향지는 고문화, 좁은 자이 시향지는 현대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많고 특히 호거, 중국식 매운 샤브샤브죠. 호거로 잘 알려진 집이 있습니다.
두보 초당입니다. 중국말로 뚜후 차오탕이라고 하죠. 당나라 유명 시인 두보의 초가집이라는 뜻입니다. 두보를 중국말로 뚜후라고 하는데 불초에 넓은 방 당자를 써서 뚜후 차오탕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현종 때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피난을 와서 초가집을 짓고 피난살이를 하면서 247수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안사의 난은 당현종이 총애하던 양귀비가 오빠, 양국충 등 집안 사람들을 관직에 요직에 등용하면서 불만을 가진 장군 등 신하들에 의해 발발하였죠. 당초에는 집은 초가집 한 채였으나 이후 사람들이 두보를 기리면서 확장되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소실되고 지금은 재현한 가옥입니다. 피난살이를 통해 더 많은 시를 짓게 되면서 더 유명해졌죠.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겠습니다. 두보 초당은 두보를 좀 공부하고 가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 있네, 연못 있네, 대나무 있네 이러다 시골집 초가집만 보다가 돌아오겠죠? 판다입니다. 판다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는 동물입니다. 판다 하면 대나무, 중국이라고 떠오르시죠? 판다는 공과 동물인데 겨울잠은 안 자고 털이 흰색인데 귀, 눈, 어깨, 다리가 검은색이며 반전과 느릿느릿한 움직임으로 인해 귀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무성한 3000m 정도 고지에서 기본적으로 대나무 죽순 채식을 하며 삽니다. 짝짓기 욕구가 적어 개체수가 매우 적은데 중국 사천성 등지에 1000여 마리 정도 있다네요. 판다는 중국의 성이 우호의 상징성이 있는데 1972년 미국과 수교하면서 닉슨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물은 아니고 임대죠. 청두의 판다 기지에 가시면 애기 판다 등 다양한 판다들을 보시면서 대나무길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국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 다 아시죠? 판다는 유럽으로 유출된 적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제가 찍어온 동영상이 좀 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판다 특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먹거리 매운 사천 음식입니다. 매운데 입이 얼얼한 향료가 들어가 마라라고 합니다. 허거 샤브샤브에 또 도전하였습니다. 매운 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 여기에서는 식용유, 참기름 같은 걸로 소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진마파두부라는 곳은 백종원이 탐방한 곳입니다. 맵긴 맵더라고요. 며칠 똥코가 얼얼했네요. 낙산대불입니다. 러산다포 사천성 청두 남서쪽 160여 킬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가면 세강이 합류하여 물 흐름이 센 지점에 산 전체를 깎아 만든 높이 71m의 큰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해통이라는 승려가 배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기원하기 위해 조각을 시작하여 90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합니다. 조각 당시에는 금빛 및 화려한 빛깔 13층 목조 누각으로 덮여 있었으나 누각은 명나라 말에 불타 소실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육지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불상을 보는데 강에서 배를 타고 전체를 보는 코스도 있습니다. 낙산대불은 어메이산과 30km 거리에 있어 두 지역을 한 코스로 묶어 가면 되겠습니다. 어메이산, 아미산입니다. 해발 3092m 높은 산으로 중국 도교와 불교의 성지로 26개의 사찰이 있고 보현보살의 성지입니다. 과거 청나라 시절에는 150개의 사찰이 있었다 합니다. 보현보살은 동진시대 보현사를 건립한 불교 성인으로 문수, 관음, 지장보살과 같이 중국 불교 역사를 대표합니다.
당초 도교의 성지였으나 불교가 전래된 후 도교 사찰이 불교 사찰로 바뀌거나 새로운 불교 사찰이 건립되면서 점차 두 종교가 혼재하게 되었고 우타이산, 오대산, 푸토산, 보타산, 지화산, 구화산과 함께 중국의 4대 불교 성지의 하나입니다. 어메이산에서 뭘 봐야 하는가? 산과 자연은 기본이고 사찰을 봐야죠. 어메이산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 각 사찰마다 다른 자연경관, 역사와 사찰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찰에는 복호사, 보국사, 만년사, 금정사, 우심사 등이 유명합니다. 복호사는 당나라 때 건립된 도교사원으로 중국 3대 무술당파가 소림파, 무당파, 아미파인데 아미파가 복호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보국사는 명나라 때 건립된 불교사원으로 장개석이 이 지역에만 오면 항상 찾았다고 합니다. 불교를 믿거나 불교 사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메이산 사찰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기독교의 성지 순례처럼 많은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산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야생의 원숭이를 보는 여행의 재미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48m 높이의 사면 10장 보현좌상이라는 큰 불상이 있으며 코끼리상도 볼 수 있어 다소 인도 같은 이국의 느낌도 있습니다. 고산이다 보니 일출과 운해가 매우 유명합니다. 도강은 뚜지앙옌, 기원전 300년경 진날의 한 지방인 촉군에 만들어진 고대 수리시설입니다. 8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물 흐름을 둘로 나눈 후 그 하나의 일부를 청두 평원으로 유입시켜 농업용수로 사용한 것인데 기원전인 그 당시 이러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 후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창시자인 이시 부자를 기리는 이왕묘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청량산이라는 관광객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이 있습니다. 청량산과 같이 하루 코스로 다녀오면 될 듯 합니다. 덤으로 청두에 유명한 100년 된 로컬 찻집 하나 소개합니다. 청두 외곽 쪽에 있는데 공항 가면서 잠시 들리면 될 듯 하네요. 지역은 펑전읍에 있어 보통 펑전 찻집이라 부르며 중국어 명칭은 펑전관인거 라오차시입니다. 백종원이 다녀가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죠. 펑전 찻집은 100년 전 명나라의 낡은 건축물을 찻집으로 쓰기 시작한 뒤로 현재까지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남겨도 유명해진 곳입니다. 약 100년 전 펑전읍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기하게 이 건물만 안 타고 남아서 마을 사람들이 관음보살이 지켜준 것이라 하여 관음가구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찻집의 옛날 인테리어,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당시의 벽 그림, 탁자와 의자, 좋기 20년은 되어 보이는 듯한 주전자 등, 그리고 고객이 마을 주민, 가게 주인의 물 뿌리는 퍼포먼스 등이 평소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찻집 바로 옆에 옛날 이발소와 식당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사천성 여행 브이로그를 마칩니다. 사천성은 중국 중부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숨겨진 듯한 신비의 지역이죠. 온화한 기후와 마라라는 특이한 매운 먹거리, 삼국지 관련 유적, 낙산대불, 어메이산 등 국가급 관광지가 있고 미인도 많아 사천성 미인이 유명하다고 하죠. 특히 사천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악착같이 가지려고 살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느릿느릿 여유있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시기 바라고, 가보신 분들도 이 동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구체구와 사천성 북부의 삼국지 관련 전쟁 유적 등을 못 가봤는데 꼭 가볼 생각입니다. 가게 되면 저의 인생 추억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사천 여행 마칩니다.
감사합니다.